안녕하세요. 영양교사 긍정호 사서교사 허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얼마 전에 임용고시가 있었고 이제 2차 심층면접 준비를 하시면서 스터디를 꾸리시고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스터디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러면 네, 지금 선생님들 스터디 많이 구성한 선생님도 네. 있을 거고, 지금 어떻게 짜야 되지라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스터디 꼭 해야 돼? 나 1차 준비한 것처럼 혼자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선생님, 아주 다양한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1점이라도 높거나 컷으로라도 1차를 합격하면 2차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은 스터디 어떻게 구성했어요? 제 전공인 영양 선생님 세 분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1차를 합격 발표 나고 나서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상담 선생님 짝 스터디를 구해서 네, 그래 짝 스터디로 마지막 1차 합격하고 최종까지 그 두 에 달려갔어요. 정말 달려갔다는 표현이 맞는데 저 전력 질주로 아무것도 안 보고 정말 여기만 몰입해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저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구했거든요. 학교 그냥 공지사항에 무슨 사람들 커뮤니티에서 구했던 기억이 나요. 광주가 제 그때 대학 다니던 그 터였는데 그때 같은 전북으로 본 사서, 상담, 영양, 보건 이렇게 네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네 선생님이 만나서 스터디를 쭉 갔어요. 그럼 1차를 다 합격하신 거예요? 네, 어머. 네, 1차를 다 합격해서 쭉 갔고, 같은 전북이니까 시책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진짜 쭉 갔고, 지금은 모두 다 전북에서 선생님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어떤 분은 또 너무 유능해가지고 광주로 시험을 다시 치러서 광주에서 그 다음에 붙어가지고 이제 광주로 빠진 선생님도 계신데 다 그냥 전북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저 스터디 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네요. 네, 스터디 운도 진짜 크게 작용하는데 생각해보니까 1차 결과 발표 나오면은 많이 뒤집히잖아요. 네. 이제 떨어진 선생님, 합격한 선생님 이렇게 또 많이 뒤집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1차 때 그 영양 선생님들이랑 처음에 했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많이 못 뵀어요. 1차 합격까지 주 1회 정도 만나 뵀는데 면접을 초수인 분도 계셨고 두 번째 준비하신 분도 계시긴 했는데 일단 저는 초수였기 때문에 뭘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제 시작점을 잡는 게 어떤 책으로 스터디를 할지부터 맞아. 제가 산 책에는 교과랑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하니까 영양 전공으로 답변을 바꾸려는 노력을 이제 영양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점이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담 선생님과 짝 스터디를 할 때는 비교과 기출 문제 혹시 보시면은 선생님 그거 느끼셨나요? 영양 전공이라고 식생활만 딱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좀 넓게 공부해야 그런 다양한 제시문이 제시되었을 때 풍부한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데 상담 선생님이랑 하니까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교육적인 부분,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의 심리, 우울, 심리, 그리고 맞아.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갈등 상황. 그런데 저는 또 상담 선생님을 스터디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정리된 답변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스터디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분이 어려워하시는 아이들의 요즘 식사나 이런 비만이나 어려운 문제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전공이랑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의 그 상담 선생님이랑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같은 포인트에서 다양한 교과 모여서 스터디 하는 게 너무 효율적이었다고 느낀 게, 환경에 대한 키워드가 있으면 저는 사서교사니까 환경 관련 책을 읽고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해야지 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영양 선생님이
우리 채식데이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신박한 거예요. 근데 영양 영역에선 그렇게 신박한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식데이 하면서 막 박수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게 전공 영역에서는 기발한 생각은 아니지만 다른 전공이 봤을 때 너무 기발하고 너무 획기적이고 그렇게 저한테 확 와닿은 그런 아이디어들은 맞아요. 답변을 할 때 안 까먹어요. 이게 외운 게 아니니까 채식데이가 있어요? 실생활관에? 와 대박 이러니까 제 답변에도 녹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보통 사서 선생님들은 문해력, 뭐 독서 교육, 책으로 교육하고 인문 교육하고 이런 게 좀 많은 답변인데 그렇죠. 흔하죠. 네, 그런데 저희가 좀 약간 그런 정형화된 답변이 있긴 한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톡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독서 교육 하겠습니다 받는 게 아니라 영양 선생님이시니까 토마토가 좋아 이런 책으로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과 영양 교육을 하겠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사서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그분의 전공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쏙 빼가지고 저희 전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버무려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정말 창의적인 답변이거든요. 그쵸. 나만 알 수 있는 나만의 답변. 답변.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하나둘씩 막 떠오르는 거 있죠.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계속 지켜봐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스터디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사실 일을 병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맞아. 육아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하는 시간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남들 다 하니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꼭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1차는 혼자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가 스터디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평가원 지역에서는 면접관이 저한테 질문을 못하지만은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그 짧은 10분 동안 나의 모든 것, 나의 열정, 간절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혼자 준비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메타인지가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저도 스터디 준비하기 초반에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습관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저는 구어체를 엄청 구사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긴장을 안 하고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도 편하게 하니까 답변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인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독서 실태가 낮잖아요. 낮잖아요. 힘들잖아요. 아이들 문제잖아요. 하면서 계속 요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잘못된 건도 저는 몰랐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문체니까. 근데 같이 스터디하는 선생님들께서 다 경악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다. 선생님 무조건 다로 끝나고 이거는 선생님 이거 고치셔야 된다라고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 내가 요를 사용하는 게 안 되는 거구나라고 처음 알았어요. 스터디를 안 하고 저 혼자 했으면은 계속 설명하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을 것도 같다는 아찔한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네. 2차가 꼭 필요하다. 네, 꼭 필요합니다. 제가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를 봐줘야 되고 혹시라도 육아나 이렇게 일을 병행하느라 스터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은 전화 스터디나 온라인 스터디도 추천을 해요. 저는 전공 관련해서는 전화 스터디 했거든요. 전화 스터디 해가지고 매일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친한 언니와 함께 전화로는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스터디를 오프라인으로 할 형편이 안 되면은 상황이 안 되면은 전화나 온라인으로라도 무조건 해라 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합격하시려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선생님은 어때요? 생각이? 저도 스터디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가진 생각이 있는데 제가 스터디라는 거를 꾸려본 게 그 임용 면접 스터디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임용으로 합격하기 전에 근 10년 전에 너무 제 나이가 1년이라 해야 되나? 3년. 그래서 오래 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삼성에 취업하기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 면접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 그때 4학년 재학 중이었고 취업 스터디라는 것을 제가 찾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저는 저의 잘못된 면접에 좋지 않은 습관들, 아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어체를 쓴다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예쁘게 보이고 싶나 봐. 이렇게 까딱 이렇게 뭐 말하는데 자꾸 이쁜 척 한다고 이렇게 네 하면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쁜 척 한다고 막 무슨 이렇게. 일이야? 아니,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기고 계속 정말 고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니까 저도 환장하겠는 거예요. 너무 웃기다. 저 이런 것도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스터디했던 분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의 잘못된 그런 습관과 저도 말을 유창하게 저는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늘었지만 그때는 좀 생각하는 시간도 많고 그 말과 말 사이의 텀이 기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일단은 회사 면접 준비할 때 스터디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임용 면접 스터디는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다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스터디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스터디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통은 약간의 답안이 정답이 있죠. 예, 정답과 약간의 그 완전 핀트가 나가면 채점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되어 있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로써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회사 면접은 뭐 시간 딱 타이머 재고 딱 끊진 않잖아요. 근데 임용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을 받은 건 내가 녹화하고 시간을 재고 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누군가 면접관이 되어주고 내가 면접자가 되어서 시간을 딱 체크하면서 10분 딱 끊어서 그거를 한다는 게 혼자 시간 타이머 재면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시험장이라 생각하고 걸어 들어와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한 거는 결과물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구상형은 시간을 줘서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즉답형은 정말 당황스럽기 때문에 즉답형은 정말 이 종이 이렇게 뒤집어서 그때 보는 거예요. 네. 머리 엄청 굴려가면서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구상 즉답해서 10분 안에. 그래서 당황이 아주. 그 부분은 대면 스터디가 가장 효율이 높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그런 분들과 또 그 다른 시간대를 찾으셔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찝어주셨는데 이거는 10분 안에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항상 느낀 게 나는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면접 기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면접 기계가 됐어요. 그냥 처음에는 막 제 이름 안녕하세요 까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내 이름은 관리번호다. 맞아.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은 관리번호다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엇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맞추는 것만 해도 나는 면접에 성공했다라는 자세로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스터디의 도움을 빌려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둘의 의견은 스터디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인데 그러면 스터디를 하실 때 어디까지 준비를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시책도 그쵸. 있고 시책 많이 보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다큐 보고, 관련 책도 있고 책도 있고 또 면접책도 한 권을 봐야 될지 여러 권을 봐야 될지도 고민되고. 있고 행복한 잡지도 있죠. 그쵸, 교육 행자. 잡지도 또 있고 해서 선생님께서는 자체 출제 지역인지 아니면 평가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디까지 준비하셨는지 뭐 알려주세요. 전북은 평가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평가원 지역에서 너무 좋았고 저는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5가지였거든요. 네. 다 했어요. 전 시간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1차 마치고 졸업 준비도 다 마친 상황에서 시간이 가장 저한테 많이 주어진 그런 기간들이었어요. 오히려 1차 때는 시간이 쫓겼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어차피 저는 합격을 할 거고 합격을 위해서 온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저는 행복한 잡지도 다 다운받아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면서 도서관 사서 독서 나온 키워드들을 중점적으로 봤고 다큐멘터리도 MBC, KBS, EBS에서 나온 거를 정말 밥 먹을 때마다 봤어요. 거의 다 봤고 그리고 책도
시책도 기본적으로 받고 시책도 진짜 보면서 뜯어 먹으려고 노력했고 책도 사서교사잖아요. 책도 봤습니다. 좀 대화가 힘든 아이라든지 그런 책들 같은 경우도 부단히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제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는 항상 머릿속에 나는 진짜 참교사다 이런 최면밖에 안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5개 다 준비했어요. 쌤도 근데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굉장히 2차를 정말 1차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서 선생님과 똑같이 5가지 모두 했고요. 그런데 사실 1차 치자마자 2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집중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어요. 영상으로 본 거는 좀 더 잔상이나 이게 이미지로 좀 오래 기억이 남기도 하고 맞아요. 또 다큐멘터리에 그 성우분들이 말씀하시는 멘트 보면 막 주옥 같은 멘트들이 있거든요. 맞아. 막 성우분들이 딱 마지막 한 말씀 하시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거 작가들이 엄청 이거를 다큐멘터리를 요약해서 한 줄로 마지막에 딱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적어가지고 그러면 학교 폭력이 나오면 나는 이 문구를 넣어야지, 뭐 대안학교가 나오면 이거를 클로징에 넣어야지 라고 메모해 놨거든요. 똑똑하다. 너무 좋은 방법인데. 저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좀 이미지도 보고 다양한 방안도 생각하면서 인트로 클로징을 만들 때 좀 활용을 했고요. 그게 좋았고, 또 책은 저는 스터디를 활용한 게 선생님들과 책을 나눠서 읽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학급 긍정 훈련법을 한 권을 다 읽고 주요한 점만 짧게 요약해 오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책을 몇 권을 다 읽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드는데 저처럼 책 읽는 속도가 좀 느린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요약한 거를 공유하면서 그거를 또 어느 키워드에 넣을까. 그것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좋은 말은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제가 많죠. 그 면접장에서 생각이 안 나면 아무리 공부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거기서도 읽으면서 요약을 하면서 이 학급 긍정 훈육법의 이 멘트는 요런 문제 나오면 내가 이걸 넣어야지라고 어느 정도 분류하는 작업을 좀 했고요. 시책도 마찬가지예요. 시책이 엄청 길거든요. 맞아요. 요약본도 30페이지 되겠지만 맞아요. 요약 안 된 건 100페이지가 넘는데 아무리 달달달달 외운들 생각 안 나요. 면접장에서 면접장에서. 그걸 어디에 내가 그거를 그래서 이 시책을 녹이지에 대한 게 감이 안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분류를 했어요. 학부모와의 갈등, 뭐 학생과의 어려움, 뭐 라포 형성 이런 게 나오면 여기에 시책을 여기 넣어야지 라고 좀 시책의 주요 멘트 같은 거나 이런 분류해서 하는 작업을 좀 쌤 완전 면접 기계였네요. 면접을 만점 받겠다라는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책을 또 활용했고, 행복한 잡지는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여기서는 전체를 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영양과 관련된 키워드, 예를 들면 급식으로 통일 교육해요. 네. 너무 끌린다. 네, 궁금하죠? 제목이 궁금하죠? 궁금한데요? 임용 면접 비책에 있습니다. 깨알 홍보.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행복한 잡지 보면서 이런 식으로 현직 영양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계시구나. 그거에 대한, 제가 교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행복한 잡지 보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힌트를 맞아. 얻어서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면접 책은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그 시중에 많이 나오는 그냥 일반 면접책, 그러니까 비교과 많은 면접책이 아닌 그런 일반 면접책을 하면서 교과 답안을 비교과 답안으로 바꾸고 맞아. 또 기출이 분명 누락된 지역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는 어떻게든 다른 책엔 없나. 그 교육학 교수님이 내준 기출 문제에는 그 면접책엔 없지만 또 영양 전공의 기출이 나와 있더라고. 그런 거를 이렇게 재조합하면서 이렇게 저만의 면접책을 만들어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저는 저만의 책을 스터디하면서 영양 전공 면접책을 이미 한 권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터디가 끝나니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분류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뭐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도 영양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걸 키워드로 나누다 보니까 한글에 정리하다 보니 목차가 생기고, 이것도 지역시책 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한 권의 파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임용 면접 책을, 비교과만을 위한 책을 집필할 때 그때 스터디에 녹였던, 분류했던 작업과 전공을 녹였던 게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게 고스란히 열로 네, 온다. 이게 고스란히 이면 면접 면접 비책에 비책으로. 네, 정말 그렇게 녹여서 갔던 것 같아요. 거의 우리 1차 때 단거나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담거나 하는 작업이 저는 2차도 단거나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는 1차를 담거나 안 하고 2차를 진짜. 근데 아, 그 그렇구나. 단거나 집이 엄청 귀하잖아요. 네. 2차 단거나의 내용을 보충해가지고 비책에 녹였다는 게 네. 저는 2차는 단거나를 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정보를 흡수하기에 바빴어요. 오히려. 아. 그래서 비책을 쓸 때 개념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선생님 너무 큰 그림 그렸다. 그러네요. 그런데 1차 담거나 2차 담거나. 네. 그래서 비책 보시면은 스터디 관련된 자세한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네. 우리의 모든 대화 내용을 더 덧붙여가지고 비책에 녹여냈으니까 비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의 스터디하는 내용들 보충하면서 탄탄하게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 그리고 더 덧붙인 내용들이 우리가 쓴 면접 비책에 자세하게 녹여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영상과 책 함께 참고하면서 앞으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할 때 있어서 똑똑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러면 저희 책 들고. 이론 면접 비책의 스터디 편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